네, 자,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용을 보니까요. 확진 환자 중에 1번, 4번 환자가 호흡기를 제거하고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초 확진자는 부인 포함해서 3명이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파루는 5% 급락 중에 있고요. 하나투어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0.4%까지 낙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볼 텐데요. 김동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황은 코스닥은 선전하고요. 거래소는 계속 한 6포인트 밀려 있습니다. 2066선에서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가 어제 약한 반등의 거래량 없고, 오늘도 약한 반등의 거래량 없고, 60선 이하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도 뛰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지켜지고 있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부 몇몇 종목, 극소수 종목들로 좀 약간 왜곡시킨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반등 양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 크게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은 오늘 8% 급등입니다. 45만 원권에서 또 신고가 경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미약품의 이런 그 상승세, 재차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섹터가 중국 소비주, 제약주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 섹터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은 제약주는 한미약품을 필두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일단 40만 원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20선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는 강한 반등을 준다는 것은 의약품 업종 지수도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조정 구간에서 제약주의 경우에는 이 조정을 좀 피해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낸 제약주들의 어떤 기준을 삼고 한미약품은 꾸준히 좀 살피시면서 제약주 트레이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반등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6% 맞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사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업체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할인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격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시간 싸움은 싸게는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박스권의 23만 원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도 하방 확장이 돼버려서 수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성질 급한 대응 쫓아가면서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한 하방 경직을 다시 한번 확보한 이후에 동일한 이 가격대에 2달 뒤, 3달 뒤에 사시더라도 그런 매매가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접근하신 분들 이익 실현을 오히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의 라인에서 이번에 무너지는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단기 로스컷 이후에 시간적인 조정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그 바이로메드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현재 11.6%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셀트리온이 좋았다가 셀트리온이 무너졌고, 그 이전에는 다음 카카오가 좋았다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고 다음 카카오 시가총액 2위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지금 10위권 들어와 있죠. 삼성 LN에서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로메드는 지금 살려놓으면서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좀 지켜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 흐름 정도로 보시고요. 시장의 전반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종목군들 경우에도 지금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치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지 마시고 단순 기술적 움직임, 아까 시황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수 종목에 국한되면서 좀 현혹하는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직접적으로 초단기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 움직임들이
나머지 종목들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시장 지수가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일부 종목이 강하게 오르면 반대급부에서 또 강하게 떨어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인덱스 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점 유념하셔서 종목별 개별 대응, 뭐 로스컷 관리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도 뭐 오일선 매매 대응 이런 식으로 짧게 여전히 방망이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지금 뭐 메르스 환자 퇴원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약간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한 3%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 아모레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에서 메르스는 이제 지나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차후에 실적 기간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한번 2차적인 모멘텀, 약세 모멘텀은 가능하겠지만 이슈 플레이로서의 뭐 메르스는 뭐 좀 젊은 연령대가 좀 젊은 층의 사망자가 뭐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하지만 나온다라면은 또다시 확산되지 될지언정 현재로서는 이제 증시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식어 나가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메르스가 국내에 유행하고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약해지고 있었고 소비자 전반의 움직임들은 차익 매물들이 좀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60일선까지 터치했다라는 것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였다가 실적선을 확인했다면 이번 2분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전 3, 4, 5월 달처럼 마구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은 중국 소비 쪽에서는 조금 약해진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혹시라도 너무 높게 사신 분들은 반등기 손절 관점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어떤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짧은 반등형 매매 정도로 좀 국한하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사이버 결제 보겠습니다. NHN에서 이제 뭐 1,000억 이상의 거의 2,000억 넘는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마케팅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재료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삼성증권에서 불확실한데 너무 주가 비싸다 그러면서 눌렀습니다. 현재 한 9% 사이버 결제는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증권 탓을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세는 뭐 고점에서 많이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이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페이코 모멘텀은 사실상 한국 사이버 결제가 10,000원대 이하에서 40,000원까지 온 데서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페이코의 사업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후에 만약 현실화된다면 NHN 엔터 쪽에서 가져가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히려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 고점 37,000원을 넘어갔다가 즉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위쪽에서 일단 매물이 이제는 좀 쌓여버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KG니시스라든지 KG모빌리언스, 다날 이러한 결제주들 전반이 지금 무너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제주의 피크는 올해 연초 내지는 작년 연말로 일단 가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물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자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핀테크 관련해서 지금 결제보다는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될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인터넷 은행 뱅크 원래 쪽에서 어느 기업이 후보군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부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핀테크 쪽은 일단 결제주에서 뱅크 원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피시고 결제주는 현재로서 매도 관점을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입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도 앞두고 있고요. 좀 경계감, 우려감, 기대감 여러 가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40분 남았는데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달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6월 15일이 혹시 다음 주인가 하고 한번 봤는데 6월 15일이 2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도 사실 크게 상승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FMC까지도 2주 뒤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다음 주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갑자기 어떤 공격적으로 전략을 선회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다음 주도 짧은 종목별 대응 내지는 좀 답답한 시장은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어제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마치 다시 고점을 돌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플레이에 좀 이렇게 투자 관점을 바꾸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들 많은 종목이나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분명히 4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보수적 관점,
지키는 거는 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키우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